자, 잠깐만요. 우리 그 자동 필드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시성을 가진 사람 뽑을 때 자동 필드에서 자, 그거 아마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걸 고급 필드에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자, 예약자 명예의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이호원, 뭐 이성열, 뭐 이렇게 있네요. 이성열. 자, 그러면 예약자 명이라는 필드명 복사 따라오세요. 꼭. 자, 그다음 자동 필드에서는 예약자명 필드 시작 문자 2라고 해석하셨는데 고급 필드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이 별표시 에스트리크라고 하죠. 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별표시 에스트리크. 자, 이 별표시의 의미는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즉 2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자, 엔터. 그러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과는 여기다가 빈셀 여기다 나타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고급 필드,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안 맞겠네요. 조건 범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설정, 예약자명 이시성. 그리고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도 안 맞네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빈셀을 하나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이시성을 가진 자료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저는 요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자,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 자, 이번에는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원으로 끝나는 예약자명이 원으로 끝나는. 자, 그러면 예약자명 복사 이메일에 원하 위치는 똑같지 않다 상관없고요. 문제 푸실 때만.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면 원으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별표시 원이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끝 문자 아까 원 했던 것처럼 자동 필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급 필드에서는 별표시라는 에스트리크 항상 오타 조심하시고 서식은 상관이 없다. 자, 잠깐만요.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이 이제 7개의 필드명 모두 다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특정 필드명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명, 예약자명, 숙박일수, 이용금액 이렇게 4개의 필드명만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이용해서 4개의 필드명을 선택을 하시고 3개나 4개 그리고 당연히 자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복사. 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의 빈 셀을 클릭해서 저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더라도 결과는 붙여서 나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복사, 필드명 복사 붙여넣기. 됐습니까? 자, 똑같지 않다 상관없습니다 하면 두세 개를 하든 서너 개를 하시든 뭐, 지됐다. 자, 그러면 고급 필드 적용할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를 나타낼 위치 다 준비되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정렬 필터 그룹의 고급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안 맞죠? 일단 치우고 예약자명 별표시 원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무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입니다. 복사 위치 명단에 커서 넣으시고 범위 설정. 범위 설정. 필드명 범위 설정. 자, 원리는 일단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저 필드명이 있든 없든 무조건 7개의 필드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려고 어느 위치에 딱 가니까 뭡니까? 저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저걸 보고 아, 사용자가 저만큼만 보여달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저 4개의 필드명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필드명은. 근데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한 번 더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뭐가 성이 있다고 그랬나요? 자, 이번에 예약자명에 희가 있는 그럼 희가 맨 앞에 가운데 끝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희가 있는. 자, 그러면 예약자명, 필드명, 복사. 이게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별표시, 희, 별표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 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희가 왜? 맨 앞에 가운데 끝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특정 필드명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필드명을 복사. 특정 위치에 셀 선택 붙여넣기. 그리고 나머지는 요식행위. 복사 붙여넣기.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복업. 별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안 맞네요. 지우고 다시 재설. 오타 쳤군요. 잠깐만요. 오타 쳤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인데 아무도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 없군요. 음. 저는 여러분들 계속 챙겨드리고 있는 중인데. 자, 그거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안 맞죠? 아, 참. 조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별표시, 희, 별표시. 이렇게 안 적혀져 있으신 분들은 취소하고 나와서 다시 작성하세요. 조건. 어.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콕업,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별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명단의 내용 지우시고. 그리고 해당 필드명 선택. 그러면 전체 필드명에서 특정 필드만, 사용자가 요구하는 필드명만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준다. 됐습니까? 아,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저장. 그러면, 자, 정리를 잠깐 하고 가자면, 방금 조건 작성하실 때 방금 엔드 조건 작성해 보셨죠? 그럼 오화 조건도 시험에 나오겠네요. 오화 조건도. 자,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는 게 10중 8구, 7, 8번이고요. 어쩌다 한두 번씩 특정 필드만 방금 연습하셨던 부분처럼 특정 필드만 표시하라고 문제에 나옵니다. 조건 적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고급 필트 2로 가겠습니다. 고급 필트 2로. 고급 필트 2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54페이지고요. 자, 같이 할게요. 자,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문제 안 보세요. 자, 왜 페이지를 왜 이야기를 하죠? 남이면서 여러분들 문제 시험장에 갈 사람이 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의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을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
검색은 앞에서 추출 뭐 하세요. 필터 하세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고. 자, 첫 번째 고급 필터 조건은 A20에서 C23 내의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는 건 그 범위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덜 사용하셔도 되고 오버하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시작 위치는 A20셀로부터 시작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입장 동일시대 A25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조건 파악되세요?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 됐습니까? 그 다음 총점이 250이라는 조건 두 개. and입니까? what입니까? 문제의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 있었죠? and. 자, 그러면 성명 필드명, 성별 필드명 A20셀부터 시작 선택 붙여넣기 컨트롤 V 남이라는 데이터 복사 최대한 복사했습니다. 붙여넣기 일단 한 개 작성하시고 그 다음 그 옆에 총점 필드명 복사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붙여넣기 그 다음 250 이상 복사할 수 없네요. 그 다음 직접 작성 AND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다가 작업을 한다. 그 다음 A25셀로부터 나타내는데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야 될 것이냐 부분인데 자 일단 우리 문제의 내용 중에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문제에. 그건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필드명이네요. 그러면 특정 필드명만 화면에 나타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필드명을 응시번호, 성명, 떨어져 있는 서류 필기 면접 컨트롤 기능에서 5개의 셀을 선택을 하시고 뭐 어떻게 선택하시는 순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 단축키 사용하시고요. 점점점점점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 A25셀 선택 붙여넣기.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적용할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 나타낼 위치, 결과 나타낼 레코드 위치 다 준비되셨죠?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 나타낼 위치 다 준비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요식행위죠.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고급, 조건 범위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조건 범위 설정, 다음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특정 필드명 범위 설정 복사 붙여넣기 하면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저장. 자, 고급 필터 3 시트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고급 필터 3 56페이지 한, 한 3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절차대로 한번 쭉 진행해 보시고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부서가 격리부로 한 조건 보이세요? 그 다음에 급여가 400만 이상이라는 조건. 근데 두 개 이상의 조건, 엔드 조건이 오화 조건이 판단하시니까 이거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오화. 자, 그래서 조건 작성 위치는 A18셀로부터 시작하시오. 그러면 부서 필드명 복사 A18셀 선택 붙여넣기. 그다음 격리부 복사 한 개 작성. 그다음 급여 필드명 연이어서 작성. 그다음에 400만 이상. 아, 이러면 엔드죠. 뭐, 절 챙겨주시군요. 고맙습니다. 자,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와. 그 다음, 문제의 특정 필드명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고급 필드, 목록 범위 이상하고 조건 범위, 오화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명단에 커서 넣으시고 A23셀로부터 나타내라. 빈셀 하나 클릭, 모든 필드를 화면에 다 표시한다. 자, 5화입니다, 5화. 그 다음, 어, 교재 몇 페이지 펼치시냐면 54페이지 펼치시고, 자, 고급 필드 조건인데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작성법입니다. 엔드 조건, 같은 행에다가 조건 값을 작성합니다. 조건이 두 개, 세 개. 세 개는 요즘 추세에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정말 그날 일진이 안 좋으면 세 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오화 조건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필드 간의 오화 조건일 때 뭐 이렇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그다음 자, 같은 조건일 때는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부서가 격리부, 부서가 영업부라고 한다면 이걸 조건을 작성하실 때 부서 필드명 복사 이것도 연습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개 격리부 복사 따로 뭐 부서 영업부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보통 같은 행에다가 적는다. 아, 같은 필드 내에 서로 다른 행에다가 작성을 한다. 그다음에 어, 세 번째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엔드 오와 결합 조건 적는 거. 근데 우리는 이미 연습을 하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엔드 오와 결합 조건 작성하는 거 우리 여기서 했다고요. 이게. 이거 뭐 이 형태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기 시험에는. 근데 뭐 필기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험이 아마 뭐 기준이 또 출제 기준이 바뀌면 아마 또 나올지도 모를 것 같고요. 일단 필기 시험도 있고 해서 제가 요거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건이 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그건 작성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 어, 하나를 돼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죠. 자, 함수 잠깐만 봅시다 이제. 자,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안에 엑셀 기능정의 크마리거 파일 여시고. 시트 이름은 함수 찾기 참조, 함수 찾기 참조. 자, 자, 아래쪽 쭉 내려오시다 보면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몇 개가. 자, 그 중에 추즈.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그리고 일단 choose라는 함수 찾으세요. choose 함수. 찾았습니까? 자, 사항을 하나 만듭시다. 주사위를 우리가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주사위를 던지면 눈금이 1개부터 6개까지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죠. 자,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수 아니고 두 번째 입력란 value 1 인수에 커서 놓으시고 주사위를 던질 때 눈금이 1개가 나온다. 이 함수의 추저 함수의 결과값 여기에 문자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value 1 입력란에 문자 1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문자 1. 자, 눈금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추저의 결과값이 문자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value에다 그냥 2라고 적으세요. 그냥 쭉 따라오세요. 그 다음 value 3에다가 자, 주사를 던질 때 문금이 3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3. 자, value 4로 옮겨갑니다. 주사를 던졌을 때 눈금이 4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을 데가 없다고요? 아니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동 단추를 통해서. 자, 주사를 던졌습니다. 눈금이 5개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으세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적어봅시다. 주사를 던지는데 눈금이 6개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1, 2, 3, 4, 5, 6 작성을 하시고 다시 첫 번째 인수,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넘 자리에 자, 일단 주사를 던질게요.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1개가 나왔습니다. 엑셀이 눈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눈금이 1개가 나온 걸 보고 인덱스 넘 첫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정수값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1.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 아까 눈금이 1개 나왔으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1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억나세요? 여기 결과값이 문자 1이 표시되는 거 보이세요? 자, 주사를 던지는데 눈금이 2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정수값 2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2가 나오네요. 자, 3. 눈금이 3개가 나와서 3 입력을 했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3이네요. 4, 5, 점점점. 아,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6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숫자 6. 그리고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6이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현황을 보면 자, 인덱스 넘에 입력했던 값이 뭐죠? 방금 우리도 입력했던 값 1, 2, 3, 4, 5, 6이죠. 그런 형태의 번호를 뭘 한다고요? 1부터 10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하나요? 1년 번호라고 했습니다. 1년 번호. 1년 번호에 1에 해당되는 값이 있었어요. 문자 1. 2에 해당되는 값이 있었어요. 문자 2. 3에 해당되는 값이 3, 4, 5, 6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여기 이 자리에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죠? 이 자리에 2를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방금 2 이렇게 입력을 해보셨잖아요. 그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고요? 이 자리에 1이라고 입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고요? 6분의 1. 주사위 눈금이 1개가 나왔을 때 입력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확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가 6개가 나온다고요. 그 경우의 수가 특정 지어서 숫자 1부터 6까지 나온다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한다. 이런 함수를 추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추저 함수.
이럴 때 추자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확인. 자, 이거 일단 그대로 이 파일 그대로 두시고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계산 작업 파일 열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풀게요. 자, 일단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찾기 참조 1로 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1. 교재 99페이지.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 1에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 성별에 표시하시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이 문제를 풀려면, 풀이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 주민등록부 왼쪽 여덟 번째부터 한 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부터 한 개를 뽑겠다 이거죠.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아야 되겠네요. 무슨 함수? 미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자, 일단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이 될 구조입니다.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꼴 MID 가로 열고 텍스트 원본 문자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여덟 번째부터 시작하여 콤마 1 한 개를 넘기니까 추출할 글자 수 1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1일 때 뭐 한다고요? 응?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해되셨어요? 이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1, 2, 3, 4의 1년번호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남녀, 남녀. 무슨 함수? 휴자 함수. 콤마 1에 대응되는 값, 남, 문자 직접 입력. 2에 대응되는 값, 여. 3에 대응되는 값, 남. 4에 대응되는 값, 여.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통계 2시트로 가겠습니다. 통계 2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94페이지, 그리고 표 3,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 4분 들이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라고 할 때 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그 뭐 시간 드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해서 완벽하게 풀이가 안 될 겁니다. 뭐 잘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분 계시면 한 분이라도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앞에 봅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게 대답하면 보세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셀에. 이거 어떻게 입력했죠? 이거 어떻게 입력을 했을까요, 이 셀에? 네? 한글 자음명. 아, 이거 동그라미, 셀에 이 동그라미 어떻게 입력을 했냐고요?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꼭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를 입력하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이거 영문자 O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리냐고요, 제가. 자, 이게 O의 소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영문자 O로도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걸로도 입력을 해서 서식을 바꾸면, 글꼴을 바꾸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분명히 O의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은 O의 소지를 사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다. 즉, 이게 만일에 자미음을 이용하는 특수문자, 특수기호에 있다. 그럼 문제에 명확하게 줍니다. 이 내용은 특수기호입니다. 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건 보편적으로 그냥 입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키보드상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뭡니까? 영문자, 대문자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졌죠? 출석의 의미를 가진 거죠.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문제 풀었잖아요. 그럼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죠. 곧 그게 제가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자, 그 시험의 점수와 실력과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엑셀 기능을 아주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요게 동그라미 출석인가 이 사람이 출석을 몇 번 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자 데이터죠. 개수를 헤아려야 되겠네요.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린다. 무슨 함수? count A. 그리고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상대 참조. 제가 상대 참조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쓰겠다는 이야기죠. 1일 때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한 개라는 의미잖아요, 1이. 25%. 2일 때는 50%, 3일 때는 75%, 4일 때는 100%라고 표기를 한다. 맞아요? 근데 제가 왜 방금 25%를 안 하고 25%, 50%라고 했을까요? 숫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왜? 문제에 쌍따옴표 묶여져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이게 숫자 25% 나오면 쌍따옴표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50%, 75%면 쌍따옴표가 없어요. 쌍따옴표가 있다는 건 이거 문자 데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과는 같게 나오겠죠. 형태상으로는. 근데 그래서 제가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추즈. 바로 읽고. 콤마. 쌍따옴표 25%.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문제 풀이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실무적으로 맞겠죠. 뭐.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뭐, 어떨 땐 또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측면을 보면. 됐습니까? 자, 추저 함수 하셨으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러 갑시다. 이제 지금 안 한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논리 2로 갈 겁니다. 논리 2. 이제 120페이지. 표 1. 자,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만 읽어보세요. 문제만. 문제 읽어보셨죠? 자, 제 화면 봅니다. 거기 함수명 나와 있네요.
랭크.eq 뭐 하는 함수라고요? 등수 관한 함수입니다. 추저 함수는 1년번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혹시 if error는 기억나세요? 응? 기억 안 나세요? 자, 물론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뭐 배우고 잘 안, 우리가 당장 써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거 논리함수 할 때 해드렸는데,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식을 1 곱하기 가라는 문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하면 뭐가 된다고요?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다. 샤머 뭐뭐로 나타난다.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면 셀상에 이렇게 두면 보기 싫으니까 뭐 선제적으로 처리해주는 함수 if error. 이 셀의 값이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그때 if error 함수 쓴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함수. 자, 그럼 됐죠. 그럼 내용 파악도 하셨어요? 등수가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하세요. 그런 이야기죠.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죠? 혹시 주어진 함수가 없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를 하실 겁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 뭐 어쨌든 구조적으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지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써야 되겠네요. 상대질 때만 고민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계산해야 됩니까? 등수, 보안함수 랭크.eq. 문제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표현이 있었습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문제 가로 열고. 자, 개별 데이터. 복습하시는 걸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의 점수 상대 참조, 콤마, RF 전체 데이터. 제 화면 보세요. 전체 데이터. 자,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실 때 항상 셀을 선택할 때 흰색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흰색 십자가 상태가 아니죠. 그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동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예? 꼭 컴퓨터 작업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꼭 보세요. 이렇게. 자, 그다음 등수 매길 때 어느 누구든 다 똑같은 범위 내에서 등수 매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범위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절대 참조 F4번키 가지고 주수 형태 조정. 콤마 정렬 방식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겨야 됩니까?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겨야 됩니까? 오케이, 내림. 점수는 높은 점수가 우리가 점수라는 건 높은 점수가 1등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수는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게 내림차순 방식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 뭐죠? 자,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하셨다면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5일 때 뭐라는 이야기죠? 공백 문자, 6일 때 공백 문자, 7일 때 공백 문자, 8일 때 공백 문자, 9일 때 공백 문자, 10일 때 공백 문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 맞는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추즈 1, 2, 3, 4, 5, 6, 7, 8, 땡땡땡땡 10, 1년번에 해당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 값이 문자가 되는 숫자 되는 상관없습니다. 값이 다 존재. 그러면 추즈 함수 쓰면 되죠. 추즈. 제발 아직도 공백과 공란을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공백 문자입니다. 문제에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건 공란이라고요. 공백 문자는 이게 공백 문자라고요.
수업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제 함수 공부할 때 분명히 틀린 거라고.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말 믿으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자, 공백 문자를 몇 개 입력했는지 어떻게 잘 아냐고요? 여기 박스에 뜨잖아요, 지금. 저 이거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서 잘, 뭐 이게 몇 개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데 익숙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인수창, 이거 꼭 보시고, 아, 내가 어느 부분에 인수 작업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죠.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 다 나왔네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 함수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문제는 if, error, choose, rank.eq 함수를 세 가지를 다 이용하라 그랬는데. 예?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난이도가 최상인 문제를 10개를 정도 뽑으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안에 무조건 뽑는 함수입니다, 이거. 자, 지웁니다. 자, 방금 작성하신 수식 공백 문자만 지웁니다. 동상까지만 남기시고. 지웠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어, 무슨 규칙성이 보이세요? 5, 6, 7, 8, 9, 10에는 자리에 원래 5, 6, 7, 8, 9, 10 자리에 지금 샵 밸류가 나왔잖아요. 샵 밸류 오류 메시지잖아요. 그럼 저 오류 메시지가 왜 나왔냐면 5에 대응되는 저 시간에 방금 작성했던 추적 시간에 5에 대응되는 값 데이터가 없었다냐 이거예요. 6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없고 7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없고 점점점 10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샵 밸류라고 하는 데이터 종류 잘못이라는 의미의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있으니까 뭐 특징이 보이세요? 5등부터 오류 메시지 표시죠. 저 자리에 어떤 규칙이 보입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저 자리에 하려면 공백 문자 표시해야 될 자리들이죠. 그럼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에? 오류가 표시되었네요. 표시된 자리에 공백 문자 표시할 거네요.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if error. 이 식이 오류라면 if error. 우리 시험 준비하실 때 나왔던 시험 문제 예제 중에 구조도 어렵고 좀 식도 길고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백 문자 표시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식 작성은 다 해보셨나요? 자, 원래 이 문제, 우리가 이걸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굳이 if error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왜 그럼 if error를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그래, 기억이 좀 오래 남겠죠. 참가자가 몇 명이라고 지금 문제 데이터는 10명. 근데 참가자가 몇 명 참가했다고요? 100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추자함수로 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백 문자 몇 번 표시하셔야 되죠? 추자함수로만 처리를 한다면 99만 9,996번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는. 귀찮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뭐 if error 도입하면
천만 명이 100만 명이 오든 1000만 명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작성하면 1000만 명이든 100만 명이 아무 상관없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가 공백 표시가 여러 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if 에러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우리는 지금 추즈에서 if 에러를 넘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잘못된 오류 메시지를 만들었잖아요. 항상 뭐든지 이쪽 명만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런 정상적인 절차만 우리는 일단 배우거든요. 컴퓨터에서 틀리게끔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방금 틀리게끔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요.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보고 있다가 우리가 뒤를 바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그래서 이건 생각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정말. 그러니까 이 업무 처리하세요 하는데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0명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한다는 건 실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엑셀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수학적인 어떤 뭐랄까 뭐 논리적인 어떤 생각 탁월할까요?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일을 할 때 다른 면도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비결이 되어 있다,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저 지금 하나 숙제 하나 내드릴 겁니다. 이거 랭크하고 if 함수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if하고 랭크점 eq로 함수로 처리하세요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 문제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가서 하세요, 숙제. 자, 아니, 보세요. 랭크점, EQ. 아니,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등수 매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하셨다니까, 이거. 제가 왜 숙제를 내드리냐면, 이게 이제 복합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냥 힌트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A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1, 2, 3등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표현했던 거 있잖아요. 그 대신에 직접적으로 1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면 되죠. 예? 자, 그러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하겠죠. 맞으면 뭐 하면 됩니까? if. 아,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었다고요. 이런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표시해야 될 게 지금 총 몇 개죠? 아니, 숙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몇 개 지금 표시해야 됩니까? 10가지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표시해야 될 게 총 종류 수는 5가지죠. 그러면 if를 몇 번 써야 됩니까? 4번 써야 됩니다. 우리가 3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2번 쓴 적이 있잖아요.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 값을 3개 표시하려면. 근데 지금 값을 5가지 종류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if 함수를 쓴다면 몇 번? 4번을 써야만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함수, 추주 함수 쓰는 거고. 추주가 또 인원수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if, er라는 걸 도입해서 또 쓰면 또 식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함수식이 길다라는 건 아, 내가 함수 기본만 알고 있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함수식이 짧아집니다. 왜? 어렵고 어려운 함수들 익히기 시작하면 이제 기본 함수 가지고는 식이 길어지지만 그래서 엑셀 함수식 작성하는 업무에서 식 작성해 놓은 걸 딱 보면 아, 이분이 함수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뭐 시간 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아마 if를 4번째가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냥. 아, 하나만 더 보여.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if. 자, 혹시 복사 붙여넣기 기억나세요? 응? 등수값 시 2입니까? 콤마 금상. 그 외 나머지는 알았어. if 2번 적었네요. 그럼 가로 2번 닫아주시고. 계속 나열하면 은상, 동상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 요렇게. 힌트 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요 형태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 형태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제가 내일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